네, 10분 만에 읽는 신간. 오늘 소개할 책은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서 나온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책 한 권 값이 커피 두 잔 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자랑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저자의 노하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책 한 권 값이 아깝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해 4월에 나왔고요. 네, 저는 웹북을 책 내용을 보면요. 네, 일단 도입부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시장 친화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네, 정부 개입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장 친화적인 사고라는 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투자라는 것,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너무 거대담론적인 이야기나 명분 또는 이상을 가지고 투자를 접근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하락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저자가 근거를 대면서 깨고 있죠. 이제 일본의 예를 드는데요.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콤팩트 시티로 대변되는 도심 개발 집중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심이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위성 도시라든가 주변부의 인구를 이제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구가 줄고 또 가구가 줄어도 특정 지역에 특정 부동산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구 수는 계속 이제 그 소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구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은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잠재 수요가 풍부한 서울이 주요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서울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단 부동산의 매수의 적기는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된다면 서울은 비싸니까, 서울이 좋지만 비싸니까 투자금이 적은 비서울 지역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만큼 상승폭이 크진 않겠지만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상승률은 서울 못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신도시랑 구도심으로 나눠가지고 비서울 지역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진입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저렴한 곳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이고요. 판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판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접근성, 두 번째는 교통 편의성, 세 번째는 자족 기능. 여기서 자족 기능은 업무 시설, 그리고 쇼핑 시설, 그리고 문화 체험 공간 등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역 규모. 그래서 규모가 커야, 도시가 커야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이건 이제 앞에 얘기한 자족 기능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런 자족 기능,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 연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판교와 같은 신도시가 또 인기가 많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접근을 가지고 판교가 될 수 있는 다른 지역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4장인데요. 이 4장의 제목이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이
요 4장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도시들이 과천시가 있고요. 뭐 과천시가 좋은 거는 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정말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이제 과천과 강북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과천이랑 강북을 비교했을 때 강북이 개발된다면 네, 과천과의 격차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개발이 잘 된다면 그리고 완전히 된다면은 오히려 상승폭도 강북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의 그 서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위례 신도시고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계속 발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성남 구도심을 언급하고 있고요. 성남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시작점에 있는 걸 수도 있다.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고 오히려 상승을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호선 라인 눈여겨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찾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분당과 강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저자가 강북 지역 가격이 분당의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수도권 투자를 이렇게 강조한 책인데 서울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읽다 보면.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재건축 투자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또 얘기를 한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용적률도 봐야 되지만은 이제 대지 지분당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주변에 입지 아파트와 검색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자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인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상 가격이 또 상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번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미사신도시가 있는데 미사신도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지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광명인데요. 약간 보면 어감이나 표현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다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저자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 느낌에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제 평촌이고요. 평촌은 이제 실수요층이라면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이 이제 기타 신도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판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는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는 GTX 때문에 GTX 호재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GTX가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 쪽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한 게 이제 삼본 신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탄 신도시 입니다. 동탄 신도시도 이제 굉장히 좋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은 서울 접근성이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 시스템이 확충만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가 또 마찬가지로 동탄 신도시와 유사한 단점
그리고 장점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 느낌에는 송도 신도시보다는 동탄 신도시를 조금 더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전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야 되고, 신축 역세권을 공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고, 특별히 부족한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및 중동 신도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부천 종합운동장역, 소사역, 7호선 라인들 관심 갖고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는 GTX, 신분당선,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 관심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시를 끝으로 책을 마무리 합니다. 보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지역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책을 보시면 저자의 미묘한 표현과 어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더 좋은 것을 찾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구체적인 아파트 소개는 별로 없어요. 네, 뭐 사례를 드는 아파트들이 있긴 하는데 이 아파트가 투자하기 좋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빠숑 김학렬 소장의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라는 책이 개별 아파트에 대해서 또 리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